자,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민정 사무국장입니다. 이렇게 매번 참석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6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덕희 부회장님은 아시겠지만 본 협의회 부회장님이시고 정책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경기 참여농장 상임대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평택 농업희망포럼 대표이십니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KSDG라고 하는데 그거 수립하실 때 SDG의 사회 분야, 특히 SDG 2번 농업과 관련돼서 이해 당사자로서도 참여를 하셨죠.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SDG 17개 목표와 세부 목표 이해하기라는 큰 주제로 SDG의 인간과 사회 분야의 소주제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그리고 먹거리에 대하여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먹거리와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주실 테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1강부터 5강까지 제가 가능한 여러분들과 함께 뵈려고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먼저 알았던 내용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소개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주업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소개됐던 것처럼 이런저런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먹거리의 문제, 농업의 문제, 그리고 먹거리를 매개로 한 공동체의 문제,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나눠드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SDG에 대한 이해를 이제 쭉 해오셨고, 지난번과 그 전주에 경제 영역, 그 다음에 환경 영역, 그리고 사회 영역, 세 개의 이제 영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과 사회에 관련된 영역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SDG 1번부터 17번 목표 중에 1번부터 6번까지의 목표들을 우리가 사회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6가지 영역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농업 영역 2번 목표인 기하 종식이라는 농업 영역에 대한 내용들, 먹거리에 대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해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 영역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공부했던 영역들이 나는 1번의 목표가 훨씬 더 관심 있겠어, 또는 2번의 목표, 또는 3번의 목표, 4번의 목표, 이런 목표별로다가 그래도 가능한 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다음 기회에는 좀 더 깊은 공부는 이제 교재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인간과 사회 영역의 1번부터 6번의 목표와 세부 목표를 오늘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바깥에는 좀 훤한데요. 어저께가 가장 낮의 길이가 길었던 하지였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좀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음의 기운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시기라고 얘기도 합니다. 오늘 인간과 사회의 영역을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DG 구성과 그 다음에 1번 목표에 대한 이해, 그래서 6번 목표에 대한 이해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먹거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강에서 충분히 다 들으셨던 내용들이죠. SDG는 17개 목표로 되어 있고 169개 세부 목표, 232개 또는 1개의 지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SDG 목표와 세부 목표, 지표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표라는 것은 달성도를 계측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발전, 경제 영역, 환경 보존의 세 축으로 다 우리가 볼 때 1번 목표부터 6번 목표가 사회 영역이다. 7번부터 15번 목표가 경제 영역이다. 그 다음에 목표 7, 12, 13, 14, 15는 생태계를 비롯한 환경의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알아왔던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 영역,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환경 영역을 우리가 볼 때 경제 영역에서 그 4개,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육상 생태계까지 환경 영역, 그리고 16번, 17번은 인프라로서 17개 목표를 좀 더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수단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7개 목표 중에 우리는 인간과 사회 목표 1번부터 6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목표는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정망 강화고, 두 번째는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강화, 세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 네 번째는 교육의 증진, 다섯 번째는 성평등 보장,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입니다. 사실 6번 영역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이 있어서는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어야 될 물, 인간이 활용해야 될 물,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회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양 생태계라든지 또는 그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민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환경 영역도 일부는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쭉 보시죠. 사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부터 쭉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가난의 문제에 바로 따라오는 것은 사실 기아거든요. 굶주림의 문제인데 이것이 필요하다. 굶주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3번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죠?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교육이 좀 더 높아지면은 바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라는 측면에서 특히 여성과 남성, 성평등의 문제들이 사회 문제를 굉장히 대두되죠. 어떻게 보면은 1번 목표부터 5번 목표까지를 쭉 보시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해결하고자 했었던 가치들의 문제들을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짜놨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엔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쭉 이런 목표들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목표가 빈곤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빈곤층을 감소시키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세부 목표가 남녀노소 장애 여부 상관없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이, 모든 국민이 어떤 그 차별 없이 빈곤 인구가 무조건 비율적으로 낮춰져야 된다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장이 더 달성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17개의 목표, 첫 번째가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정망 강화라고 얘기하고 세부 목표들이 169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1번의 목표에서의 세부 목표들을 지금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있죠. 그 밑에 보시면 KSG 세부 목표라고 적어놨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 SDG 목표를 만들 때 한 3년 전에 이것을 만들게 됐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 나갈 때
그래서 1번 남녀노소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빈곤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자라는 이런 세부 목표를 정하면서 그 지표로서 두 가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가처분 소득 50% 정도 되는 이런 기준을 상대 빈곤율로다가 정해서 이것을 16.7%의 현재의 목표를 2030년에는 14.3%로 낮추고 2040년에는 11.8%로 낮추자, 이런 목표들을 설정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표로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번째 목표까지를 쭉 설명을 드릴 때마다 다 이런 체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1번 목표에 대한 세부 목표에 대한 또 세부 목표에 따른 지표를 이것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목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빈곤율의 감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나라 중에서도 노인의平均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촌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든 노후의 소득 보장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빈곤율 감소에 있어서 노인의 빈곤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노동자 계층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빈곤의 문제가 닥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빈곤의 문제,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빈곤율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은 3배까지나 되고 있는데 이 빈곤을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SDG 목표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평택 지역에 교차해서 봤을 때 평택에서도 이 부분이 그런 것이다, 또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평택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 목표를 잡을 때 이 중에 한 가지를 또는 이 중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목표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회보장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책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돈이 없어서 아이의 엄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거나 또는 급여 수준을 높여주거나 이런 측면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 또는 기본주택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를 최대하고 확장하기 위한 고민들로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빈곤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좀 생각해볼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KSDG에서 잡고 있는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도 보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의 문제,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소득이 있어야 농사를 질 수 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다각화해서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량 생산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구축하는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잘 높일 것인가, 또 한 측면에서는 농사 짓기 위한 이 방식으로서 친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의 구축의 문제로 한국 KSG에서는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전적 다양성의 확보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종자회사들이 거의 외국의 손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우바이오라는 회사 딱 하나 빼고는 거의 다 종자회사들이 외국 넘어갔거든요.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유전자원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좀 가져가기 위한 고민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다음에 식료품 시장의 안정의 문제는 농산물 가격이 높을 때 굉장히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량이 좀만 높아지면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이래서 식료품 시장에서의 안정화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비축미를 보유하자, 정부 비축미를 최소한 국민들이 전쟁이 나거나 또는 식량 기후위기가 있을 때 3개월 이상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 비축미를 보유하자, 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내용들은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도 9개 정도의 세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성질환 위험 관리 및 건강 보장의 확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에 따른 그 다양한 그 유병률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당뇨병의 문제,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문제,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세부 목표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 증진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 문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 전반적으로 정신적 그 건강의 그 증진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코올 소비량이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에 의한 중독 현상도 우리나라 SDG 목표에서는 중요하게 지금 그 세부 목표를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 소비량 하니까 저도 좀 뜨끔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 그 지속가능 발전 평택 그 목표를 세우기 이전에 그 우리가 의제로 활동을 할 때 목표 중에 그런 목표들이 있었죠. 술은 1차에서 끝냅시다. 2차, 3차 가지 말자. 이런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이 알코올에 대한 문제들을 정신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사고의 감소, 이 부분은 인명사고가 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사고의 감소를 세부 목표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OECD 국가에서는 1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국민들의 이 수준 높은 이 방역 이 의식, 그다음에 국가의 그 역할, 이거에 따라서 코로나를 대처를 잘 했다고 얘기합니다만, 많은 그 병적 요인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KSDG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목표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산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모성의 건강보험이 증진, 이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감소를 가져가야 되겠다. 사실 다른 나라에는 이것이 중요한 목표로 잡히지 않거나, 또는 그 UN SDG 목표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잡혀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4, 5년 전부터 심각하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평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도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피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한 피해 감소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과 인구 고령화 대비에 대한 것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저출생의 문제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그 사망률과 출생률에 있어서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서 나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수준으로 다 이제 우리나라가 바뀐 것, 이것들이 한국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보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KSDG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목표는 교육의 부분인데요. 이 교육 부분에 대한 세부 목표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의 세부 목표 부분은 모든 아동에게 있어서 무상의 초, 중등 교육을 평등하게 이수할수록 보장을 해주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전히 초중등 입학률은 굉장히 취학률은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특히 이제 취학 직전에 대한 취학률을 좀 더 높여 나가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통계는 아직 구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좀 목표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목표는 모든 아동, 특히 영유아에게 있어서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기회가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해서 바로 초등교육으로 넘어가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세부 목표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44%까지 늘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사태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같이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특히 평택도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고등교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을 포함해서 고등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고등교육의 이수율을 좀 많이 높여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직업훈련,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 우리가 사실 그래서 평생학습 참여를 국민들이 많이 할수록 만들어야 된다.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내기 위한 고민들이 네 번째의 세부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는 남성이기 때문에 혹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라든지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다섯 번째 세부 목표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목표에 있어서는 성인들에게 있어서 문해 능력과 산술 능력을 모두 갖추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뭐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송탄 지역에 아카데미가 있죠. 시민 아카데미처럼 이 민간 단체들이 성인들의 문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청소년 또 다수의 성인들에게 문해 능력과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세부 목표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목표는 세계 시민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받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세계 시민 교육,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다양한 교육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가져나가기 위한 교육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 또는 성평등의 문제, 평화와 비폭력의 문제 이런 다양한 세계 시민들이 모두 갖춰야 될 가치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같이 습득하기 위한 세계 시민교육의 문제, 이것이 일곱 번째 목표고요. 여덟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 청소년, 성별을 고려해서 교육시설이 충분하게 제공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장애 아동들이 접근하기 힘든 교육시설의 문제라든지 안전하지 못한 교육시설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전히 지금 학교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 내에 성면이 그대로 들어있는 교실들이 꽤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국가적인 학습 공간,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포용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목표를 지금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교육 단계에 충분한 교육 재정을 확보하자.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0번째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들을 충분히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출생률이 떨어지고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하면서 그 숫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줄기는 합니다만 다른 영역에 있어서 보육의 영역이라든지 특수교사 영역이라든지 또 초중고등학교 영역에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런 영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특수교사들이 전문 상담 교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배치 비율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번째 교육 증진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10개 이런 세부 계획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평등의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을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교육이 좀 높아지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남녀 평등 또는 성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첫 번째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세계 성격차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144개라는 전 세계 나라 중에 116위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최근에 그 20대 남성이 그 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여전히 그 봉건적 가부장 체계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OECD 메디안의 나라 이러면서도 여성 대상으로의 차별의 문제는 너무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문제예요. 뭐 자꾸만 이제 이 텔레비에 또는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강력범죄들은 사실 많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문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이 편안하게 길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여성들이 편안하게 1인 가정으로서 집안조차도 범죄의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많은 고민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공평한 기회의 보장 문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뉴스인가에서 제가 얼핏 듣기도 했는데요.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사노동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과 똑같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시 가정에 돌아왔을 때는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것. 이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연결돼서 결혼을 안 하게 되거나 결혼을 안 하게 되니까 아이를 낳지 않게 되거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인구 감소를 갖게 되거나 뭐 이런 고민들이 다 이 속에 연계되어 있는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출산 관련해서 건강 및 권리 접근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위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낳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서구 쪽, 그다음에 유럽, 특히 이제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 같은 경우가 그런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 TV에서도 그것을 방영했던 것을 쭉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성평등의 문제를 가져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물 문제 하면은 첫 번째가 상수도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하수의 문제예요. 상수도와 하수도의 설치가 유럽의 문화를 바꿨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유럽에서 코로나가 또는 패스트가 굉장히 창궐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물의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 물의 위생의 문제는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상수의 문제와 하수의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을 보시면은 아프리카 같은 농촌 지역이 여전히 있구나. 지금도 우물물을 먹고 있네. 하수도도 없어갖고 그냥 또랑으로다가 모든 그 오폐수가 다 흘러가고 있네. 뭐 이런 지역이 아직 있다는 것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KSDG에서는 6번째 목표 중에 세부 목표로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측정 가능한 이런 지표로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질 오염 물질의 수계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질 개선을 담보해 나가야 된다. 박한우 우리 전 의원님 지금 듣고 계십니다만, 박한우 의원님이 끊임없이 이 안성천 이 수계에 관련된 이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진이천에 관련된 그 상수도 보호 구역의 문제, 이런 걸로 관심을 꽤 많이 갖고 계시는데, 먹는 물의 문제에 있어서의 수질 오염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수질 개선을 6번째 목표의 3번째 세부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목표에 있어서는 상수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문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역이 다 함께 참여할 건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6번째 목표에서의 세부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영역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사회 영역, 인간과 사회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의 목표와 세부 목표와 또 중요한 지표들 몇 가지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자료를 훑어보시면은 훨씬 더 우리 평택 지역, 또 내가 살고 있는 나 주변의 지역과 연계된 많은 고민들이 도출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